시장이 점점 힘을 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과연 단기 바닥이 나온 것인가 전략으로 좀 연결지어서 오늘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지수보다는 금리를 보자입니다. 지수보다는 금리를 보자. 어떤 의미에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견 알려주세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이었죠.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제 개장을 했었던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건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 유럽 증시까지도 같이 동반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뭐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론에 또 힘이 실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여기에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뭐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테이퍼링은 원래 같으면 연준은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을 주고 이제 내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은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내 금리 인상도 연내 테이퍼링이 가능하겠다. 연말에 오히려 4분기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도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이 작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금리에 좀 취약한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금리에 가장 민감한 그러면 미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미국채 금리 이 선물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오히려 하락을 했죠.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2월에서 3월 달 금리 발작을 겪었던 그 시기와는 전혀 다르죠. 그 시기는 뭐 이 정도 발언이 나왔다면 분명히 금리는 아주 강력하게 튀었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사실 한 1.7을 넘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1.8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하고 있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의외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이제는 좀 담담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준이 조금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은 그었거든요. 연내 테이퍼링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년 이런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사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좀 수습을 했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사실 중도 성향이 강한데 오늘은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저 봐야 되고 조기 금리 인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뭐 에바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굉장히 이제 비둘기니까 아직 근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준의 기조는 옐런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옐런 장관은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수정을 했어요. 나는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전망한 이런 식이라고 한 거예요. 전혀 이쪽이 아니라 수습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테이퍼링과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라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많이 두드렸는데 금리가 별로 반응이 없네. 금리가 별로 움직이지 않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준의 말을 조금 더 신뢰를 하겠죠. 약속을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건 항상 시장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건 항상 연준이었습니다. 리만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굉장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벤 버냉키 의장 체제에서 지금 옐런 의장, 그다음 파월 의장까지 넘어왔는데 단 한 번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거친 통화정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테이퍼 텐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13년인가요? 그때도 사실상 발언 이후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들어갔던 건 시장의 예상보다도 3개월 뒤였습니다. 금리 인상도 시장 예상보다 6개월 더 뒤였던 부분이고요. 항상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항상 조금 더 뒤에, 항상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 단지 시장이 못 믿었을 뿐인 거죠. 항상 연준은 약속을 지켰고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보면 결국에 연준의 스탠스대로 됐다라는 흐름. 결국엔 주식은 중간중간 그러니까 불신에서 시장의 불신에서 오는 급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그때가 확실하게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는 부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주식시장의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점. 그러면 역시나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단지 주식시장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빌미가 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조심하자고 했던 게 워낙 이제 경제지표, 주요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죠. CPI 지표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게 다 발표되니까 어쨌든 조금 더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상승과 관련된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의 발언에도 움직이지 않은 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요동치는 흐름은 연출되지 않지 않을까. 금리 상승은 당연히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오는데 시장이 우려하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보자는 거죠.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도가 더 강해지면서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안정되는 부분이죠. 즉 시장에서 우려하는 조기 테이퍼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이게 자극이 되면 될수록 의외로 국채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시장의 방향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지금 잡혀 있다면, 금리에 잡혀 있다면 이 금리 상황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황이 안정적으로만 흘러가 준다면 시간차를 두고 주식시장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추가적인 조정 여력은 있다. 조금은 더 열어둬야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번 조정,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나오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썸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5월달 지금장 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썸머 랠리, 그러니까 8월달에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고요. 이미 내가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굳이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더 확보하는 건 아닌가.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 가지고 계신 물량 그냥 홀딩하고 8월달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을 믿어보자 이렇게 굳이 애써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시장을 좀 믿어보자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업종별로도 요즘에 흐름이 워낙에 좀 엇갈려 있어가지고요. 경기 민감 섹터가 강하고 또 성장주들이 약간 약한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른 썸머 랠리가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술주들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도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기술주들의 모멘텀이 발휘되기에는 하반기가 돼야 되겠죠.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흐름을 잡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여전히 반도체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한 상반기 정도로 조금 단기 트레이딩, 조금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신다면 한 6월달까지, 한 7월달까지 내가 좀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경기 민감주,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선 기자재 업종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선 기자재 업종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였습니다.